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의 이해와 응용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추세 분석에 이어서 이번에는 패턴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전환형 패턴과 지속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전환형과 지속형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전환형의 경명이 존재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였으면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할 때 이 경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관련된 사안이 전환형 패턴이고요. 지속형 패턴에는 이렇게 계속 상승 추세가 지속되거나 이렇게 하락 추세가 지속될 때 이 중간중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패턴 분석을 말씀드릴 때는 전환형 패턴을 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번에는 지속형 패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는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바닥 급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는 대부분 V자형 반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형 패턴의 일종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속형 패턴의 유형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하거나 추가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저는 이번에는 지속형 패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형 패턴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반적인 기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 분석의 종류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면은 일정한 형태나 유형을 말하는 또는 양식을 말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유형이나 양식 이런 것보다는 모양새를 뜻한다고 보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형 패턴의 경우에는 여기서 앞에 보면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한번 추세를 형성하게 되면 그 추세를 지속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추세가 지속되면 될수록 추세가 좀 더 강화되려고 하는 가속도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그런데 추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어떤 식이냐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이라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기존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승세에 대한 되돌림 과정이 전개되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 내지는 모양새들을 지속형 패턴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락 추세에도 경우에는 하락을 이렇게 추세를 하는 과정이 나타나는데 하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하락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락과 그다음에 상승, 그다음에 하락과 상승인데 하락 추세에서는 기존의 하락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이 중간에서 나타나는 되돌림 현상, 반등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가지고 패턴을 분석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나오는 현상,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기존의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간에 나오는 2차적인 되돌림 현상과 2차적인 되돌림 현상, 그 다음에 3차적인 어떤 되돌림 현상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보통 여기서 나오는 일련의 현상,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또 여기서 나오는 현상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고요. 여기서 만약에 어떤 유형이 A형이라는 유형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또 B형의 유형이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또 A형 또는 C형과 같은 어떤 주가의 패턴이 나온다. 이와 관련된 패턴을 지속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지속형 패턴에는 크게 삼각형, 그 다음에 쐐기형, 그 다음에 깃발형, 직사각형형, 다이아몬드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헤드앤숄더형의 어떤 모양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나타나는 거고요. 전환형 패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상승에서 하락으로 반전될 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일련의 유형, 아니면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렇게 쭉 되다가 상승으로 반전될 때 이 과정에서 나오는 일련의 유형,
주가의 패턴, 모양새를 가지고 전환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헤드앤숄더형이 있고, 뭐 원형이 있고, 이중천정형, 바닥형, 그 다음에 삼중형, 확대형, 뭐 V자형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환형 패턴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속형 패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형 패턴으로는 삼각형, 그 다음에 쐐기형, 그 다음에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직사각형, 그 다음에 깃발형, 페넌트형,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헤드앤숄더형,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양새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또 대칭 삼각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주가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다가 추가 상승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가가 반락을 하게 되겠죠. 반락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점차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점차 우상향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칭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대칭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그래서 이등변의 어떤 삼각형의 모양새를 보여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매도 압력과 매수 압력이 수렴점을 이루는 어떤 대칭형 삼각형 패턴을 보여주죠. 그래서 주가의 궤적을 그려보면 이 상황에서 반등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또 반등했다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반등하면서 이 수렴점에 달을 때, 즉 뭐예요? 매수와 매도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어느 한쪽으로 힘이 확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패턴입니다. 그런데 상승 추세에서의 이등변 삼각형의 지속형 패턴이 전개되기 위해서라면 그동안에는 이게 저항으로 작용했었잖아요. 저항이 그래서 저항을 딱 돌파하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갭 상승하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서 나타냈던 상승폭만큼 여기서도 상승세가 전개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그널로 작용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서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되면 더욱더 추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주가가 강한 양봉을 그리고 갭상승을 했다가 다시 뭐 눌림목을 거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기존의 지지선에서의 어떤 지지 가능성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기존의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저항선이 나중에 새롭게 어떤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눌림목을 갖추면서 주가가 재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장대 양봉에서 매수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혹시라도 눌림목이 나오면 이 타이밍에서 아주 매수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하나의 투자 전략상 유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일단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되돌림의 과정인 반등을 보여주게 될 때, 이럴 경우에도 보면은 상승과 그다음에 반락, 그다음에 다시 상승과 반락을 보여주는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도 우상향하는데 대충 이 선과 이 선이 대칭을 이루는, 그리고 이 수렴점에서의 매수 매도가 균형을 이루다가 어느 한순간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지지선을 이탈하는 시점, 즉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갭 하락 현상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는 그런 유형의 어떤 패턴을 이등변 삼각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승 시와 하락 시 이 수렴점에서의 봉 차트의 흐름을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동시에 거래량의 추이를 좀 예의주시하면은 기존의 상승세를 유지했던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다시
또 재차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이 수렴점을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기존의 하락한 만큼 또 하락하는 어떤 하락 추세 지속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이런 어떤 매매 타이밍 포착 전략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승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하락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내려가는데 반락을 해요. 일정 부분에서 제한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의 이 고점 근처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다시 이 저점에 미치지 못하고 저점이 정말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대신에 고점은 평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 직각 삼각형의 모양새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현상이 진행되면서 이것 또한 이 그점에서, 그러니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이 맞부딪히는 이 시점에서의 이 저항선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강력한 양봉을 그려가면서, 그러니까 갭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진행됐던 상승 추세가 계속 연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 수렴점에서 나타나는 거래량의 동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상승하는 상승의 목표치 또한 이때에 일어난 상승폭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은 상승 직각삼각형의 어떤 모양새는 매우 의미 있는 어떤 시그널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다시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이 지지대에서, 이 예전에는 저항선이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번 저항했고 두 번, 그다음에 세 번, 그래서 하고 나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혹시라도 이 근처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저항선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주가는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인데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주가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다시 밀리겠죠. 밀리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근처에서 주가가 더 빠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시도합니다. 근데 반등을 시도하긴 하는데 이 고점까지는 못 가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밀리고, 그래서 지지하는 가격대는 거의 평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항권에서의 모습은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매수 세력은 뭐 일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 세력은 일정한데 매도 세력인 저항 세력은 점차 세기가 커지죠. 세기가 커지다 보면은 이 수렴점 근처에서 주가가 긴 음봉을 그리거나 그 다음에 개파락하는 현상이 나오면 주가는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한 폭에 대해서 이만큼도 또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때 시점에서의 거래량 추이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거래가 없이 급락하는 가능성보다는 이 순간에는 지지와 저항의 세력이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는데 매도 압박이 점점 커지게 되다 보니까 이 순간에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다가 주가가 다시 반등하다가 하더라도 이 저항권,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지권이었지만 저항으로 바뀌겠죠. 이 저항권에서 다시 대반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근처에서 반등한다 하더라도 매수에 가담하는 것보다는 혹시라도 이쯤에서 반등하게 되면 여기서 그래도 미련 없이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락 직각 삼각형이고요. 자, 세기형은 뭐냐면 이거는 기존의 추세와는 반대로 형성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이것 또한 꼭지점에서의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상승 추세인데요. 하락 세기형의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유형인데요. 이렇게 쭉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먼저 고점과 고점이 또 낮아져요. 고점이 낮아지고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유형을 나타내고 다시 낮아지는데 저점도 같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는데 고점이 낮아집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 매도 압력이 훨씬 더 세죠. 그렇지만 매수 압력은 또 서서히 줄어들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각도가 좀 완만해져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거래가 확 늘어나면 장대 거래량을 형성하고 나면서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갭 상승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여기서 나왔던 상승폭만큼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그런 유형입니다. 상승 쐐기형은 기존의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일정 부분 또 반등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데 다시 저점이 올라가요. 저점이 올라가고 또 고점에서 맞는 것도 완만한 추세로 올라가긴 해요. 올라가긴 하면서 좀 매수 세력이 좀 세진 것 같이 느껴지만 어느 순간 이 근처에서 확 깨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양상이 나타나면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개파락이 나오게 되면 적절한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시그널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삼각형 패턴에서 보면은 상승 직각 삼각형이죠. 이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유형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향 쐐기형이라고 했잖아요. 하향 쐐기형은 이 경우에는 상승 추세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하락 쐐기형은 뭐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렇게 하면 틀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 직각 삼각형의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상향 쐐기형의 경우에는 이처럼 기존의 하락 추세에 있다가 그 하락의 반대 방향인 상승 쪽으로 움직인다 해서 상향 쐐기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하락 추세에서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깃발형과 그다음에 페넌트형, 그다음에 직사각형, 다이아몬드형 뭐 이런 형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깃발형의 경우는 수직에 가까운 주가 움직임을 나타낸 뒤에 단기간의 휴식 기간을 나타내는 유형입니다. 하락 깃발형이 있고 그다음에 상승 깃발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깃발형이라고 하면은 주가 이렇게 쭉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모양의 패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좀 깃발과 같은 유형이라고 해서 깃발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하락 깃발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추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이 경우에는 하락 깃발형이라고 하죠. 상승 추세죠. 상승 깃발형은 뭐예요?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을 상승 깃발형이고 기존의 추세는 어떻게 보면은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거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주가의 유형을 잘 포착하는 전략이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락 깃발형도 이 저항권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의 패턴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페넌트형, 수렴 형태에서 수렴점에서의 거래량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도 페넌트형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서 이 수렴점에서의 모양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직사각형도 매우 유사하죠.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고점과 고점이 동일하고 저점과 저점이 동일하면서 주가가 빠졌다 올랐다 하는 모양인데 매수와 매도, 그러니까 저항과 지지의 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일정 시간에서 저항권에서 장대 음봉을 부리면서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올라가는 이 타이밍을 포착하려고 하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사 여기서 사가지고 이 부분에서 손실을 봤다 하더라도 이만큼 손실 봤다 하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시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이익을 못 봤다고 해서 다시 밀린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참고 기다릴 필요는 있겠죠. 또 여기서 반등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락 직사각형도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패턴의 그림을 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랫한 모양새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형은 기존에 올라오는 추세에서 이런 모양의 어떤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형이라고 하면 주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였다가
좀 반등을 해요. 확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약간은 헤드앤숄더형과 같은 유사한 패턴을 그리는데, 자, 이 네크라인이라고 하는 목선을 그어 보시면 여기서 한 번의 저항을 받았죠. 두 번의 저항을 받았고 세 번의 저항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부분에서의 거래량과 봉 차트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패턴 분석에 있어서의 어떤 지속형 유형의 어떤 기본적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